그날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오후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매. 옆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를 바라봅니다. 78세 평생 강인하게 사셨던 분이 얼마나 진행된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초기지만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헌신적인 간병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십니다. 어머님. 알았어. 짧은 대답.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죠. 어떻게 하지? 간병은 누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치매래. 뭐? 정말? 응.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대. 그럼 어떡하지? 남편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형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그래. 형한테 연락해 볼게.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십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용하시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실래요? 아니,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입맛이 없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녁 6시 큰형님 부부가 집에 오셨습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큰형님 태웅, 큰형수님 지혜, 그리고 저희 부부. 어머니 괜찮으세요? 큰형님이 시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 의사가 뭐래? 초기 치매래요. 간병이 필요하다고. 제가 대답하자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그럼 누가 모실 건데? 큰형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봅니다. 우리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큰형님이 말끝을 흐립니다. 저도 사업이 있고 직원들 관리도 해야 하고. 우리도 바쁘긴 마찬가지인데.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입을 여십니다. 요양원 보내면 안 되겠니? 어머니. 나도. 폐 끼치기 싫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은 안 됩니다. 큰형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럼 누가 모실 건데? 다시 침묵. 저는 가족들의 눈치를 봅니다. 큰형님은 눈을 피하고 큰형수님은 손톱을 뜯고 남편은 바닥만 쳐다봅니다. 결국 내가 해야 하는구나. 제가 할게요. 모두가 저를 봅니다. 미경 씨가?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서. 남편이 걱정스럽게 봅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정말 고맙다, 미경아. 큰형님이 제 손을 잡습니다. 우리가 병원비랑 약값은 다 댈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큰형수님도 미안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안도감이 보입니다. 간병은 내가 하니까 다행이라는 거지. 쓴 웃음이 나옵니다. 큰형님 부부가 돌아가고 거실엔 저희만 남았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립니다. 나도 도와줄게. 주말에는 내가. 응, 고마워. 하지만 남편의 도움이 얼마나 갈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데 문득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치매 간병. 얼마나 힘들까? 인터넷을 검색해 봅니다. 알츠하이머 간병. 수많은 글들이 나옵니다. 지옥 같은 간병 생활. 치매 환자 가족의 고통. 간병인이 먼저 쓰러진다. 글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보. 자. 남편을 흔들어 깨웁니다. 응? 왜? 우리
할 수 있을까? 뭐? 어머님 간병. 정말 할 수 있을까? 남편이 제 손을 잡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 그래.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시어머니께서 침대에 앉아 계십니다. 밥은 됐어.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먹기 싫다고. 갑자기 화를 내십니다. 순간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화내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방을 나옵니다. 복도에서 한숨을 쉽니다. 벌써 시작인가?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치매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봅니다. 빼곡하게 적힌 병원 예약, 약 타는 날, 검진 날짜들. 이게 내 삶이 되는구나. 저녁 무렵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나오십니다. 미경아. 네, 어머님. 미안해. 네? 내가 나를 돌봐야 한다니.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정성껏 모실게요. 고맙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십니다. 그 순간 눈빛이 묘하게 반짝입니다. 지금. 하지만 순간이었습니다. 곧 다시 흐릿한 눈빛으로 돌아가십니다. 기분 탓인가? 밤 10시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부엌에서 내일 먹을 반찬을 준비합니다. 간병하면서 집안일도 다 해야 하는구나. 무거운 한숨이 나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옵니다. 불 꺼지지 않았나? 방문 쪽으로 조용히 다가갑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데 시어머니께서 책상에 앉아 뭔가를 적고 계십니다. 또렷한 눈빛으로 집중해서. 치매 환자가 저렇게 글을 쓸 수 있나? 하지만 곧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드십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숨깁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뭐였지? 지금. 하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반찬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너무 민감한가? 의사 선생님이 초기라고 했잖아. 초기엔 멀쩡할 수도 있지. 스스로를 납득시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간병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 시어머니를 깨워 세수시키고 약 드리고 아침 먹이고, 오전 10시 산책, 오후 2시 병원 진료, 저녁 6시 저녁 식사, 밤 9시 취침 준비. 매일 똑같은 루틴이 반복됩니다. 미경아 힘들지? 남편이 묻습니다. 괜찮아. 거짓말입니다. 벌써 지쳤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주말엔 내가 도와줄게. 응. 하지만 주말이 되면 남편은 피곤하다며 늦게까지 잡니다. 결국 혼자 하게 되죠. 어느 날 저녁 친구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아, 이번 주 모임 오지? 미안. 못 갈 것 같아. 또? 요즘 맨날 안 나오잖아.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 받으셔서. 그래? 힘들겠다. 그럼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쉽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취미생활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봅니다. 이게 내 삶이 된 거구나.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휴지 뭉치를 쥐고 방으로 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께서 침대에 앉아 계십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목이 말라. 물 가져다 드릴게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옵니다. 시어머니께 물잔을 드리는데 손을 떨며 받으십니다. 미경아. 네? 고맙다. 무슨 말씀을. 내가 나를 돌봐줘서.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 뭔가 다른 감정이 보입니다. 죄책감? 아니면 또 기분 탓인가?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 시어머니께서 물을 마시고 다시 누우십니다.
저는 이불을 덮어드리고 방을 나옵니다.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섭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하지만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첫 달이 지나갑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진 않으시고 저도 버틸만 합니다. 하지만 불안합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거울을 봅니다. 벌써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2일째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서 날짜를 세게 됩니다. 새벽 2시. 미경아.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네, 어머님. 비틀거리며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갑니다. 화장실 가야 해. 네, 모시고 갈게요. 시어머니를 부축해 화장실로 갑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불이 젖어 있습니다. 아, 어머님. 내가 뭘 어쩌라고. 괜찮아요. 제가 갈아드릴게요. 침대 시트를 벗기고 시어머니 옷을 갈아입힙니다. 손이 떨립니다. 피곤해서. 새벽 4시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미경아, 배고파? 또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요? 응, 배고프다고.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입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멍하니 죽이 끓는 걸 바라봅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죽을 식탁에 차려드립니다. 이게 뭐야? 너무 뜨거워. 죄송해요. 식혀드릴게요. 맛도 없어. 다시 해. 네. 다시 부엌으로 갑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하지만 닦을 겨를도 없이 다시 죽을 끓입니다. 새벽 6시. 남편이 일어납니다. 여보, 어제 밤에 또 그랬어? 응. 많이 힘들지? 미안해. 괜찮아. 거짓말입니다.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합니다. 미경아, 나 양말 어디 있어? 서랍에. 내 와이셔츠는? 다림질 못했어. 미안. 아, 그래? 그럼 어제 거 입어야겠네. 남편이 실망한 표정을 짓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나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갑니다. 어머님, 약 드셔야죠. 약? 무슨 약? 치매 약이요. 매일 드셔야 해요. 난 치매 아니야. 갑자기 화를 내십니다. 난 멀쩡하다고. 왜 자꾸 약을 먹이는 거야?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뭘 알아? 나는 괜찮아. 손으로 약 봉지를 쳐냅니다. 알약들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어머님, 나가라고. 저는 무릎을 꿇고 알약을 줍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에. 이게 정말 치매인가? 알약을 다시 모아 물과 함께 가져갑니다. 어머님, 드셔야 해요. 안 드시면 더 나빠지세요. 됐어. 제발요. 한참을 설득한 끝에 시어머니께서 마지못해 약을 드십니다. 방을 나와 거실에 주저앉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아직 오전 8시. 하루가 너무 길어. 오전 10시 산책 시간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규칙적인 산책이 중요합니다. 어머님, 산책 가요. 어디? 공원이요. 매일 가잖아요. 난 안 가. 가셔야죠. 건강에 좋아요. 싫어. 어머님, 왜 자꾸 나를 끌고 다니는 거야? 괴롭히지 마. 심호흡을 합니다.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환자니까. 좋아요. 그럼 오늘은 집에 계세요. 당연하지. 하지만 30분 후. 미경아, 산책 안 가? 네? 조금 전에 안 가신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 빨리 가자. 네. 공원으로 갑니다.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천천히 걷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공원이요, 어머님. 왜 여기 왔어? 산책하러 왔어요. 난 산책 싫다고 했잖아. 네. 같은 대화가 5분마다 반복됩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옆 벤치에 할머니가 말을 겁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고생이 많으시네. 아니에요. 치매이신가 봐요. 네. 힘들지? 우리 집도 그랬는데. 정말 지옥이더라고. 그 말에 눈물이 핑 돕니다. 지옥. 맞아.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준비합니다. 어머님, 점심 드세요. 이게 뭐야? 된장찌개요. 맛없어 보인다. 그래도 드셔야죠. 안 먹어. 조금만이라도. 안 먹는다니까. 젓가락을 던지십니다. 국물이 튑니다. 제 옷에. 네. 조용히 일어나 옷을 닦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벽에 기대섭니다. 눈물이 또 흐릅니다. 참아야 해. 환자니까. 하지만 참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후 3시 낮잠 시간입니다. 시어머니를 방에 눕혀드리고 저도 잠깐 눈을 붙입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잠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10분도 안 돼서. 미경아. 또 깹니다. 네, 어머님. 여기가 어디야? 집이에요, 어머님. 집? 우리 집 아닌데? 어머님 댁이에요. 아니야. 여기 우리 집 아니야. 집에 가야 해. 어머님, 여기가 집이에요. 거짓말. 날 어디 끌고 온 거야? 소리를 지르십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 여자가 날 납치했어. 경찰 불러. 시어머니께서 문 쪽으로 뛰어가십니다. 황급히 붙잡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나라고. 시어머니께서 제 팔을 핥고입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습니다. 한참을 붙잡고 있다가 시어머니께서 힘이 빠지십니다. 바닥에 주저앉으시며 우십니다. 집에 가고 싶어. 우리 집. 어머님. 여기가 집이에요. 저도 함께 바닥에 앉아 웁니다. 30분 후 시어머니께서 진정하시고 방으로 돌아가십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팔을 봅니다.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습니다. 아파. 하지만 아픈 건 몸이 아닙니다. 마음이 더 아픕니다. 저녁 6시 남편이 퇴근합니다. 다녀왔어. 응. 오늘은 어땠어? 그냥.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남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녁 준비했어? 아직. 아, 그래? 배고픈데? 남편이 실망한 표정을 짓습니다. 미안. 지금 할게. 부엌으로 가서 서둘러 저녁을 준비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피곤해서.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습니다. 저녁을 차려야 하니까.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 진지 드세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릅니다. 밥 먹기 싫어. 조금만 드세요. 싫다고. 또 시작입니다.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어머님, 제가 떠드릴게요.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시어머니 입에 가져갑니다. 안 먹어. 고개를 돌리십니다. 어머님. 맛없어. 숟가락을 쳐냅니다. 밥이 테이블에 흩어집니다. 남편이 한숨을 쉽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누구야 너? 여기 왜 왔어?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보며 묻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태수요. 태수? 누구? 아들이요. 어머니, 아들. 시어머니께서 멍하니 남편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태수야. 우리 아들. 미안해. 남편이 당황합니다. 어머니. 엄마가. 미안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저도 같이 울고 싶습니다. 식사 후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봅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고 내일 아침 준비를 합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소파에 앉습니다. 온몸이 무겁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습니다. 미경아. 힘들지? 응. 미안해. 내가 도와야 하는데. 괜찮아. 거짓말입니다. 주말에는 내가. 응.
하지만 주말이 와도 남편은 피곤하다며 늦잠을 잡니다. 밤 11시 잠자리에 듭니다. 겨우 눈을 붙이는데 새벽 1시. 미경아, 미경아. 또 시어머니가 부릅니다. 네. 일어나서 방으로 갑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여기가 어디야? 어머님 방이에요.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우리 집 아니야. 또 같은 대화가 반복됩니다. 30분을 달래서 다시 재웁니다. 침대로 돌아와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가 새벽 3시. 또 시어머니가 부릅니다. 미경아. 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그냥 놔둬. 제발. 하지만 계속 부릅니다. 미경아. 어디 갔어? 결국 일어납니다. 비틀거리며 방으로 가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입니다.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초췌하고 눈은 푹 꺼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이게 나야? 눈물이 또 흐릅니다. 다음 날 아침. 큰형님이 잠깐 들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누구야? 저요 태웅이요. 태웅? 누구? 큰형님이 당황합니다. 거실로 나와서 저에게 묻습니다. 많이 악화됐나 봐요. 네. 힘들죠? 괜찮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미경씨. 우리가 있으면 좋은데. 말끝을 흐립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이거 병원비랑 약값이에요. 봉투를 건넵니다. 고맙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네. 큰형님이 10분 만에 떠납니다. 10분. 10분 있다 가는구나. 쓴 웃음이 나옵니다. 저녁 친구 수연이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미경아, 너 요즘 왜 이래? 연락도 안 되고. 저는 한참을 쳐다보다가 답장합니다. 미안. 요즘 정신이 없어서. 치매 간병 힘들지? 나도 우리 고모 치매 간병한 적 있어. 정말 지옥이더라. 응. 너 혼자 하지 말고 도움 받아. 요양보호사라도. 생각해 볼게.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쓸 여력이 없습니다. 큰형님이 주는 돈은 병원비와 약값으로 다 나가고. 밤 11시 시어머니를 재우고 거실로 나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봅니다. 한 달. 겨우 한 달인데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인터넷에 치매 간병 한계를 검색합니다. 수많은 글들이 나옵니다. 간병인이 환자를 죽이는 사건. 치매 환자 가족의 동반 자살. 간병 우울증. 글들을 읽다가 핸드폰을 던집니다. 무서워. 내가 무서워. 나도 저렇게 될까봐.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옵니다. 또 일어나셨나. 방문 쪽으로 가는데 문틈으로 안이 보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책상에 앉아 뭔가를 적고 계십니다. 또렷한 필체로. 치매 환자가 저렇게 글을 쓸 수 있나?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시어머니께서 적고 있는 건 수첩입니다. 낡은 수첩에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뭘 적는 거지? 더 가까이 가려는 순간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냅니다. 시어머니께서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십니다. 누구야? 어머님 저예요. 미경이요. 미경? 왜 여기? 시어머니께서 황급히 수첩을 서랍에 넣으십니다. 화장실 가시려고 하신 줄 알고.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주무셔야죠. 늦었어요. 그래. 시어머니를 침대로 모십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수첩 생각뿐입니다. 뭘 적고 있었던 거지. 방을 나와 복도에 섭니다. 들어가서 볼까? 아니야, 그건 프라이버시 침해야. 하지만 궁금합니다. 치매 환자가 저렇게 또렷하게 글을 쓸 수 있나? 결국 참지 못하고 다음날 시어머니께서 낮잠 주무실 때 방에 들어갑니다. 조용히 서랍을 엽니다. 그리고 그 수첩을 꺼냅니다. 표지에 적혀 있습니다. 며느리 관찰 일기. 손이 떨립니다. 첫 장을 펼칩니다.
1일차. 미경이가 나를 돌보겠다고 했다. 진심일까? 다음 장. 3일차. 밤에 힘들어하는 것 같다. 하지만 참고 있다. 다음 장. 7일차. 오늘 내가 화를 냈다. 미경이가 울었다. 미안하지만 계속 지켜봐야 한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이게 무슨 더 읽으려는 순간. 뭐 하는 거야?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 천천히 돌아봅니다. 시어머니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흐릿한 눈빛이 아닙니다. 날카롭고 의식이 또렷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 저는 손에 쥔 수첩을 떨어뜨립니다.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눈빛.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닙니다. 완전히 의식이 또렷한 사람의 눈빛. 그게 뭐야? 시어머니께서 바닥의 수첩을 가리킵니다. 저는 그냥 수첩. 시어머니께서 수첩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갑자기 표정이 변합니다. 흐릿한 눈빛으로. 이게 뭐야? 내 거야? 네? 잘 모르겠네. 머리가 아파? 시어머니께서 머리를 감싸집니다. 방금 전까지 또렷하셨잖아. 어머님 괜찮으세요? 여기가 어디지? 미경아, 여기가 어디야? 방이에요, 어머님. 낮잠 주무시다가. 낮잠? 내가 잤어? 완전히 치매 환자로 돌아가셨습니다. 방금 전에 저 또렷한 눈빛은 뭐였지? 혼란스럽습니다. 어머님 다시 누우세요. 그래.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립니다. 수첩을 슬쩍 챙겨 방을 나옵니다. 복도에서 수첩을 펼칩니다. 손이 떨립니다. 32일차. 오늘 미경이가 수첩을 발견했다. 들킬 뻔했다. 더 조심해야겠다. 오늘 날짜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다음 장을 넘깁니다. 15일차. 밤 2시에 일부러 깨웠다. 화내지 않고 기저귀를 갈아줬다. 진심인 것 같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20일차. 음식을 던졌다. 미경이가 울었다. 미안하지만 이게 테스트다. 28일차. 오늘 내 팔을 핥히었다. 미경이가 아파했지만 나를 놓지 않았다. 점점 확신이 든다. 손에서 수첩이 떨어집니다. 테스트. 일부러. 이게 다 연기였다고?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럼 치매가 아니라는 거야? 한 달 동안 나를 시험한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니야. 치매 환자도 간헐적으로 또렷할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잖아. 수첩을 다시 집어듭니다. 더 읽어야 합니다. 진실을 알아야.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미경아, 어디 갔어? 황급히 수첩을 옷 속에 숨기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 있어요. 나 목말라. 물. 네, 물을 가져다 드립니다. 시어머니를 보는 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치매인가? 아니면 연기인가?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흐릿한 눈빛으로 물을 마십니다. 모르겠어. 도대체.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거실에서 수첩을 꺼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1일차. 치매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사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의사 선생님과 합의했다. 며느리의 진심을 테스트하고 싶다고. 첫째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후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심장이 멈춥니다. 진짜. 가짜 치매였어. 다음 장. 5일차. 미경이가 처음으로 울었다. 내가 밤에 여러 번 깨워서. 미안하지만 진심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 장. 10일차. 오늘 큰 며느리가 왔다. 10분 만에 갔다. 역시 믿을 수 없다. 미경이는 다를까? 18일차. 미경이가 친구 모임도 포기했다. 나 때문에. 점점 미안해진다. 25일차.
오늘 미경이가 손을 베었다. 그래도 저녁을 차렸다. 이 아이는 진심인 것 같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장. 32일차. 수첩을 들켰다. 하지만 치매 연기를 계속했다. 미경이가 혼란스러워했다. 미안하다. 조금만 더 확인하고 싶다. 수첩을 덮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한 달 동안 날 시험했어. 밤마다 깨우고 욕하고 때리고 다 연기였어. 주먹을 불끈 쥡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친구 수연입니다. 여보세요? 미경아, 나 수연이야. 괜찮아?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터집니다. 수연아. 왜? 무슨 일 있어? 우는 거야? 나. 미경아, 진정해. 무슨 일이야? 한참을 울다가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가짜 치매래. 뭐? 날 테스트하고 있었어. 한 달 동안. 세상에. 그게 무슨. 수연에게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수첩 내용도 한 달간의 고통도. 미경아, 그거 확실해? 수첩에 다 적혀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대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한테 따져야지.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 치매 환자도 간헐적으로 멀쩡할 수 있다잖아. 근데 수첩은? 그것도 치매 초기에 쓴 걸 수도. 미경아, 넌 너무 착해. 그렇게 당하고도. 수연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일단 확인해. 확실히 알아봐야 해. 진짜 치매인지 아니면. 전화를 끊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확인하지?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불이 켜집니다. 저는 재빨리 수첩을 숨기고 소파에 눕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십니다. 눈을 살짝 뜨고 지켜봅니다. 시어머니께서 주방으로 가십니다. 물을 마시시는데 움직임이 또렷합니다. 헷갈리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물병을 꺼내고 컵에 따르고 모든 동작이 정확합니다. 치매 환자가 저렇게? 시어머니께서 물을 다 마시고 제 쪽을 봅니다. 저는 황급히 눈을 감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집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앞에 서 계십니다. 숨소리가 들립니다.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방문 닫히는 소리. 저는 눈을 뜹니다. 확실해. 치매가 아니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합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뭐야 이거? 미역국이요. 맛없어 보인다. 드셔보세요. 시어머니께서 한 숟가락 드십니다. 맛없어. 다시 해.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연기. 또 연기하는 거지. 하지만 참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을 다시 끓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언제까지 이 연기를 봐줘야 하지.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수첩은 계속 확인했습니다. 매일 밤 새로운 내용이 추가됩니다. 38일차. 미경이가 수첩을 읽은 것 같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왜일까? 40일차. 오늘 미경이의 눈빛이 달랐다. 의심하는 것 같다. 조심해야겠다. 42일차. 미경이가 여전히 날 돌본다. 수첩을 읽고도. 왜?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계속 돌보는지. 어느 날 밤 남편과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응? 어머님. 치매 맞는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냥. 가끔 너무 멀쩡하신 것 같아서. 치매 환자도 간헐적으로 멀쩡할 수 있대. 의사가 그랬잖아. 그래. 말할 수 없습니다. 수첩 이야기를. 남편이 믿을까요? 미경아, 너무 힘들면 말해. 요양원도 생각해보자. 아니, 괜찮아.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알기 전까진. 밤 2시. 또 시어머니께서 저를 깨웁니다. 미경아. 네.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화장실. 부축해서 화장실로 갑니다. 그런데 문득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너무 확실합니다. 헷갈리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연기. 또 연기.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로 모시는데 어머님. 왜? 혹시 저를 시험하시는 건가요? 침묵. 시어머니께서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그 눈빛. 순간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곧. 무슨 소리야? 시험? 아니에요. 머리 아파? 자야지. 시어머니께서 눈을 감으십니다. 저는 방을 나옵니다. 복도에서 벽에 기댑니다. 확신할 수 없어. 도대체. 다음 날 병원 정기 검진 날입니다. 담당 의사 김민호 박사를 만납니다. 어떠세요? 환자분 상태는? 선생님. 네? 혹시 치매가 아닐 수도 있나요?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가끔 너무 멀쩡하셔서요. 마치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의사가 한숨을 쉽니다. 미경 씨 잠깐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의사가 문을 닫습니다. 사실은 의사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십니다. 선생님, 나 언제 나와요?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리기 싫어.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미경 씨,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네. 무언가 말하려던 의사. 뭘 말하려던 거지? 병원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의사가 따라 나옵니다. 미경 씨. 네? 의사가 주변을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네? 곧 끝날 겁니다. 무슨 말씀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예요. 환자의 비밀은 지켜야 하니까. 의사가 돌아갑니다. 환자의 비밀? 그럼 역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확신이 듭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야. 날 시험하고 있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참아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합니다. 끝까지 해보자. 어머님이 원하는 게 뭔지 확인하자. 수첩을 다시 펼칩니다. 마지막 장에 제가 글을 씁니다. 어머님, 저는 압니다. 하지만 끝까지 할 겁니다. 제 진심을 보여드릴게요. 수첩을 다시 시어머니 서랍에 넣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을 엽니다. 수첩을 확인합니다. 새로운 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43일차. 미경이가 알고 있다. 하지만 계속 날 돌본다. 왜? 이 아이는 대체? 그 아래 떨리는 글씨로. 미안하다, 미경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끝을 봐야 합니다. 이 시험의 끝을. 2개월째. 진실을 알고도 계속 간병합니다. 매일 밤 시어머니께서 저를 깨우고 욕하고 때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연기라는 걸 알아.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새벽 3시 또 기저귀를 갈아드립니다. 더럽게 굴지 마.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밀쳐냅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넌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사랑하니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손이 멈춥니다. 순간 눈빛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곧 다시 흐릿해집니다. 사랑? 무슨 소리야?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방을 나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습니다. 온몸이 무겁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거울을 봅니다. 2개월 전보다 더 초췌해졌습니다. 10kg도 더 빠진 것 같습니다. 미경아? 남편이 잠에서 깨어 나옵니다. 또 그랬어? 응. 미안해. 내가 도와야 하는데. 괜찮아. 남편이 제 어깨를 안습니다. 미경아, 너 너무 힘들어 보여. 병원 가보는 게 어때? 나? 응. 너 많이 아파 보여.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요즘 자주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 정기 검진 날입니다. 병원에 가는데 저도 몸이 안 좋습니다. 미경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어지럽습니다. 미경 씨. 간호사가 달려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뜨니 응급실입니다. 정신 드세요? 김민호 박사가 옆에 서 계십니다. 여기가? 쓰러지셨어요. 과로입니다. 어머님은? 간호사가 모시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의사가 차트를 봅니다. 미경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간병인이 먼저 쓰러지면. 죄송해요.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미경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선생님, 의사가 의자에 앉습니다. 미경 씨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은 의사가 주변을 살피고 문을 닫습니다. 환자분, 박순자 씨는 네, 치매가 아닙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역시 알고 있었어요. 네? 수첩을 봤어요. 어머님이 적으신.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알면서도 계속? 네. 왜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니까. 의사가 한숨을 쉽니다. 미경 씨 들어보세요. 의사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박순자 씨가 3개월 전 저를 찾아오셨어요. 치매 진단서를 만들어 달라고. 네. 처음엔 거절했죠. 하지만 사정을 들어보니 의사가 말을 잇습니다. 10년 전 첫째 며느리가 있었답니다. 윤지혜 씨. 큰형수님. 그분이 박순자 씨를 10년간 돌봤어요. 정성껏요. 네. 그래서 박순자 씨가 전 재산의 절반을 그분께 증여했죠. 순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윤지혜 씨가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세상에. 재산만 노린 거였어요. 10년간의 효도가 다 연기였던 거죠.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 후로 박순자 씨는 누구도 믿지 못했답니다. 특히 며느리를. 그래서 저를 네,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진심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지.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미경 씨. 의사가 제 손을 잡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러다 미경 씨가 먼저 쓰러집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며느리가 쓰러지는 걸. 선생님, 어머님은 언제까지 시험하실 건가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환자분만 아실 거예요. 저는 끝까지 하고 싶어요. 미경 씨,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진심을. 의사가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응급실을 나와 대기실로 갑니다. 시어머니께서 앉아 계십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십니다. 미경아, 괜찮아? 또렷한 목소리입니다. 순간 주변을 의식하고 다시 흐릿한 목소리로. 미경이? 너 왜 여기? 괜찮아요, 어머님. 잠깐 어지러워서. 그래? 나 잘 모르겠어.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걱정이 보입니다. 진짜 걱정.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시어머니께서 창밖을 보십니다. 어머님. 응? 괜찮으세요? 뭐가? 검진 결과요. 잘 모르겠어. 의사가 뭐라는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저도 거짓말로 대응합니다. 괜찮으시대요. 잘 관리하시면. 그래. 침묵이 흐릅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칼질을 하다가 손을 또 베었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미경아.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오십니다. 손. 다쳤어? 또렷한 목소리입니다. 괜찮아요. 괜찮긴.
소독해야지. 시어머니께서 구급상자를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소독약을 바르십니다. 정확하고 빠른 손놀림. 치매 환자가 이렇게 아파? 아니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진짜가 됩니다. 연기가 아닌. 미경아. 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흐릿한 눈빛으로 돌아가십니다. 여기가 어디지? 부엌이에요, 어머님. 부엌? 내가 왜? 제 손 치료해 주시려고. 그래? 잘 모르겠네.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돌아가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머님, 힘드시죠? 저도 힘들지만 어머님도. 그날 밤 수첩을 확인합니다. 62일차. 오늘 미경이가 쓰러졌다. 내 잘못이다. 이제 그만해야 하나.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 63일차. 미경이의 손을 치료해줬다. 순간 내가 누군지 잊었다. 치매 환자가 된 것처럼. 64일차. 미안하다, 미경아.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조금만 더. 저도 글을 씁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끝까지 할게요.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다음 날 아침. 수첩에 새로운 글이 있습니다. 고맙다, 미경아.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눈물이 핑 돕니다. 일주일 후. 딸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많이 말랐는데. 괜찮아. 거짓말. 엄마 되게 아파 보여. 정말 괜찮아. 수진이가 시어머니 방을 봅니다. 할머니 어때? 비슷해.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가 쓰러지면 어떡해. 걱정 마. 수진이가 부엌일을 도와줍니다. 엄마 나 할머니 간병 도와줄까? 아니야. 넌 내일 해.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봅니다.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합니다. 시어머니, 남편, 딸 그리고 저. 할머니 진지 드세요. 수진이가 말합니다. 너 누구야? 손녀요. 수진이요. 수진? 잘 모르겠네. 수진이의 얼굴이 굳습니다. 할머니, 나 잊으신 거예요? 미안해. 잘 생각이 안 나. 수진이가 울먹입니다. 할머니,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어머님, 손녀까지 속이시는 거예요? 가슴이 아픕니다. 식사 후 수진이가 저에게 말합니다. 엄마, 할머니 진짜 심해진 것 같아. 그래. 엄마 혼자 감당. 어머님. 달려가 시어머니를 안아 올립니다. 차갑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119에 전화합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릅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시어머니를 진료합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네, 며느리예요. 뇌졸 중입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세상에. 수술해야 합니다. 보호자 동의서에. 손이 떨립니다. 남편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뭐? 지금 어디야? 병원. 서울대병원 응급실. 알았어, 바로 갈게. 30분 후 남편과 큰형님 가족이 도착합니다. 어머니. 큰형님이 소리칩니다. 의사가 뭐래? 뇌졸 중이래요. 수술해야 한대요. 세상에.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시어머니는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기다리는 시간. 4시간.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합니다. 어머님, 제발 깨어나세요. 큰형님이 옆에 앉습니다. 미경 씨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미경 씨가. 가족인데요. 큰형수님이 커피를 건넵니다. 드세요. 많이 놀라셨죠? 네. 미경 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혼자 계셨으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맞아. 제가 병원 갔다 온 사이에
6시간 후 수술이 끝납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깨어나실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네? 혼수 상태입니다. 깨어나실 수도 안 깨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시어머니. 창문 너머로 보입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머님. 눈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시험도 끝내지 못하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갑니다. 빈 침대. 서랍을 엽니다. 수첩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칩니다. 68일 차. 오늘 미경이가 병원에 갔다. 혼자 있으니 외롭다. 미경이가 보고 싶다. 69일 차. 몸이 이상하다. 머리가 아프다. 하지만 미경이에게 말하지 못했다. 걱정할까봐. 70일 차.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 미경아 미안하고 고맙다. 너는 진짜 며느리다. 사랑한다. 어제 날짜입니다. 수첩을 가슴에 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소리 내어 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병원에 갑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 하루 30분씩만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빨리 깨어나세요. 아직 시험 안 끝났잖아요. 제가 끝까지 하고 싶은데. 어머님. 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기계음만 들립니다. 삑, 삑, 삑.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이야기합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아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미역국 끓였어요. 어머님 저 혼자 집에 있으니까 외로워요. 빨리 깨어나세요. 제발. 하지만 시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2주일째. 큰형님이 말합니다. 의사가 희망이 없대요. 네? 연명치료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안 돼요. 미경씨. 조금만 더 기다려보요. 어머님 깨어나실 거예요. 하지만 제발요. 큰형님이 한숨을 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죠. 그날 밤 병원에 혼자 남습니다. 면회 시간이 지났지만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밖에서 시어머니를 봅니다. 어머님. 저 미경이에요. 아직 시험 안 끝났어요. 제가 끝까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깨어나세요. 제발. 그때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보호자시죠? 면회 시간 지났어요. 네, 알아요. 많이 힘드시죠? 네. 환자분 꼭 깨어나실 거예요. 희망 가지세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텅 빈 집. 시어머니 방에 들어갑니다.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봅니다. 약병들, 기저귀, 간병용품들. 이제 필요 없는 건가? 서랍을 엽니다. 수첩을 꺼내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70일간의 기록. 시험의 기록. 하지만 그 속에는 시어머니의 고민도 미안함도 감사함도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저도 글을 씁니다. 어머님 깨어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 여기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3주째. 의사가 다시 말합니다.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립니다. 의사 말을 들었죠? 큰형님이 말합니다.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게 안 돼요. 제가 말합니다. 하지만 미경 씨 어머니가 고통받고 계세요. 아직 깨어나실 수 있어요. 3주가 지났어요. 의사도 희망이 없다고. 그래도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미경아. 남편이 제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것도 사랑이야. 안 돼. 미경아. 아직 안 끝났어요. 시험이. 무슨 시험? 큰형님이 묻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시어머니가 가짜 치매였다는 걸, 저를 시험했다는 걸. 미경 씨 이제 놔드려요. 큰형수님이 말합니다. 어머니도 원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제가 끝까지 못했어요. 그날 밤 병원에 혼자 갑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보고 싶었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밖. 어머님, 저 미경이에요. 내일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로 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끝까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원하신 시험 완성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진짜 사랑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 없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더 강해졌어요. 고마워요, 어머님. 그때입니다. 중환자실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삑삑삑. 간호사들이 달려갑니다. 환자 상태 변화. 의사 호출. 저는 창문에 달라붙습니다. 어머님. 의사들이 들어가고 5분 후 한 의사가 나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네.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멈춥니다. 네. 기적입니다. 의식이 돌아왔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아직 불안정합니다. 잠깐만 면회 가능합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갑니다. 시어머니께서 눈을 뜨고 계십니다. 어머님. 달려가 손을 잡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봅니다. 흐릿한 눈빛이 아닙니다. 또렷한 눈빛으로. 경아. 네, 어머님. 저 여기 있어요. 미안. 아니에요. 괜찮아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너 진짜 며느리야. 어머님. 시험 끝이야. 네? 합격. 이야. 시어머니께서 미소 짓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저도 웃으며 웁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이제 진짜 며느리로 대할게. 네, 어머님. 그렇게 손을 잡고 한참을 웁니다. 3주간의 기다림, 70일간의 시험. 모두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깨어난 다음 날,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큰형님이 시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태웅아. 네, 어머니. 미경이. 어디 있어? 제가 여기 있어요, 어머님. 제가 앞으로 나갑니다. 미경아. 가까이 와봐. 시어머니 옆에 앉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십니다. 미안했어. 어머님.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가족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봅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큰형님이 묻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심호흡을 하십니다. 다들 들어봐. 네? 사실 난 치매가 아니었어. 병실이 얼어붙습니다. 뭐라고요? 큰형님의 얼굴이 굳습니다. 치매가 아니었다고. 다 연기였어. 세상에. 큰형수님이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왜 그런 짓을? 미경이를 시험하고 싶었어. 시험?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남편이 저를 봅니다. 여보, 너 이거 알았어? 응. 언제부터? 한 달쯤 됐어. 뭐?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알면서도 계속 돌봤어? 응.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말해봤자 소용없었어. 큰형님이 시어머니를 봅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10년 전 일 때문이야. 시어머니께서 큰형수님을 봅니다. 지혜야. 큰형수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네, 어머니. 너 기억하지? 무엇을요? 10년 전. 내가 너한테 재산 절반을 줬을 때. 침묵. 그리고 다음 날. 너희가 이혼하겠다고 했지.
큰형님이 놀라 아내를 봅니다. 뭐? 재산만 노리고 10년간 나를 속였지. 어머니 그건 인정해. 그게 사실이잖아. 큰형수님이 고개를 숙입니다.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그 후로 난 며느리를 믿을 수 없었어. 그래서 미경이를 시험한 거야. 어머니. 큰형님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를 원망하는 건 아니야, 태웅아. 내 잘못이 아니야. 시어머니께서 저를 봅니다. 미경아. 내 어머님. 70일 동안 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욕하고 때리고 밤마다 깨우고.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지 않아. 나는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어. 시어머니께서 우십니다. 하지만 너는 끝까지 날 돌봐줬어. 진짜 며느리야. 진짜. 저도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미경아. 우리는 그렇게 안고 옵니다. 남편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미경아. 미안해. 왜? 난 아무것도 몰랐어. 너 혼자 다 감당하게 하고.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나는 정말 나쁜 남편이었어. 남편도 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제대로 할게. 미안해. 가족들이 모두 옵니다. 큰형님도 큰형수님도. 병실 분위기가 묘합니다. 죄책감, 감동, 미안함이 뒤섞여. 그날 저녁 가족들이 다 돌아가고 저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곁에 앉아 있습니다. 미경아. 네? 수첩. 읽었지? 네. 언제부터? 한 달쯤 전이요. 그때부터. 알았구나. 네. 그런데도 계속 돌봐줬어? 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십니다. 왜? 어머님이 원하시니까요. 그게 이유야? 그리고 어머님 마음을 이해했어요. 내 마음? 배신당 하셨잖아요. 10년 동안 정성껏 돌봐준 며느리한테. 그래.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알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눈에 또 눈물이 고입니다. 미경아. 넌 정말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며느리가 있다는 걸.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또 한참을 웁니다. 미경아. 네? 김민호 선생님한테 편지 받았지? 네. 읽었어? 네. 유원장. 어머님 그런 건 아니야. 진심이야. 하지만 내 전 재산 내게 물려줄 거야. 어머님. 당연한 거야. 넌 자격이 있어. 큰형님네는? 태웅이한테는 이미 충분히 줬어. 이제 너 차례야. 하지만 받아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미소 짓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어머님. 미경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님 천천히 가세요. 부축해 드립니다. 이제 넌 날 부축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미경아. 이젠 진짜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웃으십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남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미경아 앉으세요. 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소파에 앉습니다. 미경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 아니야. 난 정말 나쁜 남편이었어. 너 혼자 다 하게 하고. 여보.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내가 제대로 할게. 고마워. 그리고 어머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봅니다. 저도 이제 제대로 효도하겠습니다. 태수야. 고맙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 모여 식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미경아 음식 정말 맛있다. 시어머니께서 칭찬하십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그동안 내가 맛없다고 했는데 사실 맛있었어. 미안해. 괜찮아요. 딸 수진이도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축하해요. 뭘? 다 들었어요. 할머니 시험 통과하신 거. 수진아. 엄마 정말 대단해요. 존경해요. 수진이가 저를 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제일 멋있어요. 눈물이 또 핑 돕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입니다. 시어머니 퇴원 후 한 달.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7시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미경아, 내가 도와줄까?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오십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아니야. 이젠 내가 도와줘야지. 시어머니께서 상추를 씻으십니다.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어머님 편찮으신데?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함께 아침을 준비합니다. 따뜻한 분위기. 미경아. 네?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아니에요. 거짓말.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시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쓰다듬으십니다. 많이 말랐어. 내 잘못이야. 어머님. 이제부터는 내가 살찌울 거야. 많이 먹어. 네. 눈물이 핑 돕니다. 식사 시간.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죠? 남편이 묻습니다. 응. 정기 검진. 제가 모시고 갈게요. 고맙다, 아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대화입니다. 미경아, 오늘 친구 만난다며? 네. 오랜만에 수연이 만나요. 그래, 가서 맘껏 놀다 와. 집안일은 내가 할게. 어머님. 당연한 거야. 넌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고마워요. 오후 카페에서 친구 수연을 만났습니다. 미경아. 수연아. 오랜만에 보는 친구입니다. 야, 너 완전 달라졌다. 뭐가? 얼굴. 예전엔 죽상이었는데 지금은 살았네. 하. 시어머니는? 완전 달라지셨어. 진짜 다른 사람 같아. 수연에게 그동안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대박. 정말 드라마다. 맞아. 나도 아직 믿기지 않아. 근데 미경아. 응? 화 안 나?
70일 동안 속은 건데. 처음엔 화났어. 많이. 그럼? 근데 이제는 이해돼. 이해?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야. 배신당하고. 너 진짜 천사야. 아니야. 아니긴. 나 같으면 절대 못했어. 수연아 고마워. 그동안 내 얘기 들어줘서. 당연하지. 우리 친구잖아. 따뜻한 오후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께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거의 다 했어. 하지만, 앉아 있어. 오늘은 내가 대접할 거야. 시어머니의 손맛. 오랜만에 느껴봅니다. 저녁 식탁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합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남편이 놀랍니다. 미경이 좋아하는 것들이야. 어머님. 많이 먹어 미경아. 네. 음식을 먹는데 눈물이 납니다. 왜 울어? 너무 맛있어서요. 하. 많이 먹어. 진짜 가족 같습니다. 일주일 후 큰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미경 씨 오셨어요? 큰 형수님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미경 씨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저 사과하고 싶었어요. 네? 제가 간병 미경 씨한테 다 떠넘기고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고마워요. 큰 형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자, 오늘은 미경이를 위한 자리야.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머님, 미경아 앞으로 나와봐. 네. 시어머니께서 봉투를 꺼내십니다.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야. 어머님, 아직 죽을 건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웃으십니다. 하지만 미리 정리하고 싶어서. 유언장을 읽으십니다. 내 전 재산의 70%를 며느리 정미경에게 물려준다.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어머니, 그건 큰형님이 말하려 하자. 태웅아, 넌 이미 충분히 받았어. 이제 미경이 차례야. 알겠습니다. 큰형님이 고개를 숙입니다. 미경이는 자격이 있어. 70일 동안 날 돌봐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진짜 며느리야.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도 울먹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상자 하나를 꺼내십니다. 이건 내가 쓰던 반지야. 반지. 시집 올 때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지. 이제 내게 줄게. 어머님, 진짜 며느리한테 주는 거야. 반지를 끼워 주십니다. 딱 맞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정말. 내가 더 고마워 미경아. 우리는 그렇게 안고 옵니다. 가족들도 모두 웁니다. 큰형님도 큰형수님도 남편도. 따뜻한 눈물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방으로 오십니다. 미경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어머님. 함께 거실로 갑니다. 미경아. 네? 정말 궁금했어. 뭐가요? 수첩을 읽고도. 왜 계속 날 돌봐줬어? 사랑하니까요. 사랑? 네, 어머님을 사랑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언제부터? 사랑했어? 처음부터요. 거짓말. 진짜예요.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어머님을 엄마처럼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못됐는데도? 그래도요. 어머님은 제 어머님이니까. 시어머니께서 소리 내어 우십니다. 미경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난 너를 70일 동안 다 지난 일이에요. 미경아, 이제 진짜 엄마 딸처럼 지내요. 그래. 그러자. 우리는 한참을 안고 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집니다. 따뜻한 밤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봄날 오후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차를 마십니다. 미경아 이 차 맛있다. 제가 새로 산 거예요. 그래? 센스 있네. 시어머니께서 웃으십니다. 81세.
많이 연로하셨지만 건강하십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검진 결과 나왔어요. 어떻대? 아주 건강하시대요. 90까지 거뜬하시겠대요. 하하, 그래? 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다 내 덕분이지. 무슨요? 내가 잘 돌봐줘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십니다. 고마워, 미경아.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님. 현관문이 열립니다. 엄마, 할머니, 왔어요. 딸 수진이입니다. 31살, 결혼 1년 차. 수진아, 어서 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시어머니를 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 손녀. 엄마 있잖아. 수진이가 배를 만집니다. 뭔데? 임신했어요. 뭐? 3개월 됐어요. 세상에. 정말? 저와 시어머니가 수진이를 안습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엄마. 증손주라니. 할머니 기뻐서 죽겠네.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십니다. 엄마, 근데 있잖아. 응? 나도 엄마처럼 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랑.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당연하지. 넌 잘할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가 무서워요. 괜찮아. 사랑으로 대하면 돼. 엄마처럼? 응. 진심으로 사랑하면 통해. 시어머니께서 수진이 손을 잡으십니다. 수진아,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알아요, 할머니. 70일 동안 날 시험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 너도 엄마처럼 훌륭한 며느리가 될 거야. 할게요, 할머니. 따뜻한 오후입니다.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형님 가족도 왔습니다. 수진이 임신 소식 들었어. 축하해. 고마워요, 큰아버지. 미경씨, 이제 할머니 되시는 거네요. 큰형수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러게요. 벌써. 시간 빠르죠? 네. 예전과 달리 큰형수님과도 편안합니다. 미경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요? 3년 전 그 일. 아직도 생각나요. 미경씨, 정말 대단하셨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도 배웠어요. 진짜 효도가 뭔지. 큰형수님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들 잠깐 들어봐. 네, 어머니. 오늘 좋은 날이니까 발표할 게 있어. 시어머니께서 서류를 꺼내십니다. 미경이에게 이 집을 증여할 거야. 어머님, 3년 전에 약속했잖아. 내 재산 4개 준다고. 하지만 받아줘. 당연한 거야. 어머니, 저희는 괜찮습니다. 큰형님이 말합니다. 미경 씨가 받으셔야죠. 자격이 있으세요. 고마워요, 형님. 당연한 말씀을요. 그날 밤 시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있습니다. 미경아. 네? 3년 전 일. 후회 안 해? 무슨 말씀이세요? 70일 동안 그렇게 고생한 거. 아니요. 진짜? 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거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미경아. 넌 정말. 어머님, 저도 감사해요. 뭐가? 어머님 덕분에 제가 더 강해졌어요. 그래? 네.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진짜 가족. 네.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거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안으십니다. 고마워, 미경아.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님.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5년 후 시어머니께서 86세로 평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순간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경아, 고마웠어. 어머님,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저도 행복했어요.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사랑해요, 어머님. 시어머니께서 미소 지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분이 정말 대단하시대요. 70일 동안 가짜 치매 간병하셨다며요? 정말 효부시네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갑니다. 서랍을 엽니다. 그 수첩이 아직 있습니다. 며느리 관찰 일기.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어머님 사랑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 없어요. 그 아래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쓰신 글. 미경아, 나도 사랑했어.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마이너스 엄마가.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엄마라고 쓰셨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수첩을 가슴에 안습니다. 어머님, 보고 싶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집니다. 봄날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 저는 미소 짓습니다. 어머님,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저 여기서 잘 살게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으로. 손녀 지아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5살 수진이의 딸입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안 울어. 거짓말. 눈물 나잖아. 지아가 제 눈물을 닦아줍니다. 할머니 슬퍼요? 아니야. 행복해서 우는 거야. 행복하면 왜 울어? 기쁠 때도 눈물이 나거든. 그래요? 응. 할머니 지금 아주 행복해. 지아를 안습니다. 따뜻합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죠? 저 지금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셔서. 감사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사랑했어요. 햇살이 더 밝아집니다. 따뜻한 봄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저는 지아의 손을 잡고 거실로 나갑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 딸, 사위 그리고 손녀. 모두 웃으며 저를 맞이합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 저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 진짜 사랑은 시험을 이겨내는 것.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진짜 행복은 함께하는 이 순간순간에 있다는 것. 어머님 고마웠어요. 덕분에 정말 행복합니다.